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책 한 권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책은 정의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입니다. 책의 첫 장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흰 머리가 생겼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인가요? 아니면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당황했을 때였을까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느리게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며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 바로 3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흔히 60세 이후를 노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혈압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느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할 때, 몸이 자꾸 피곤하고 회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그 모든 순간이 노화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노화는 인생 전체의 습관에 대한 기록이다. 노화는 그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 먹고 자고 일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쌓여온 모든 습관이 몸에 새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감속 노화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노화를 막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진행되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 관리라는 거죠. 책의 저자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이런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젊을 때부터 생활 습관이 좋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확실히 신체와 정신 기능이 잘 유지된다는 점. 반면 무리하고 제대로 쉬지 않고 식습관이 엉망이었던 사람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몸과 마음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요. 책 속 또 다른 문장입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균열이 생긴다. 이 책은 그 균열을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작게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어도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이제는 내 생활의 기본을 점검할 시기라는 것. 수면, 식사, 운동, 스트레스, 그리고 관계와 마음. 우리는 그 모든 요소에서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습관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이 책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독자에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래야 한다,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괜찮다, 조금만 달라져도 삶은 변한다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등을 토닥여주는 책 같다,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 같다고 말합니다. 느는 것이 아니라 감속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는 달라진다. 노화는 막을 수는 없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자고 아침에 찬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내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일, 그런 아주 사소한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의 두 번째 장,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아침 루틴을 함께 들여다볼게요. 좋은 하루는 좋은 아침에서 시작된다고들 하죠.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를 설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딱 3가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햇빛을 얼굴에 받아보기,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찬물 한 잔 마시기.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나이 들어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침은 나를 위한 리셋 버튼 같은 시간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주고, 스트레칭은 잠든 근육을 깨워주며, 찬물 한 잔은 몸속에 부드러운 활기를 불어넣죠. 책은 작은 사례들을 통해 아침 루틴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10분간 걷기 시작했어요. 바람과 나무를 느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잤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아침에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그날의 감사한 점이나 소소한 바람을 적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었답니다. 책 속 또 다른 문장입니다. 아침에 나를 먼저 챙기는 사람은 하루를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노화를 늦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책은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아침은 하루를 여는 문입니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 대신 햇빛과 물 한 잔, 그리고 내 몸을 위한 5분을 선물해 보세요. 그 사소한 시작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으로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3장, 근육은 노화 방지 약이다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화와 가장 먼저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동맹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 균형 감각, 그리고 삶의 활력까지 모두 함께 약해진다고 해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은 신체를 지탱하는 구조물이자 노화를 방지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공원에서 걷기, 집에서 스쿼트 몇 번 하기, 계단을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이 당신의 근육을 깨우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죠. 책에는 한 사례가 나옵니다. 60대에 접어든 한 분이 매일 아침 15분씩 집 근처를 걸었어요.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몇 달 뒤엔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덜 들고 무엇보다 기분이 더 상쾌해졌다고 했죠. 또 다른 분은 주방에서 요리하며 틈틈이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요. 책 속 또 다른 문장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당신에게 건강을 선물합니다. 하루 15분이라도 내 몸의 근육을 깨워보세요. 그게 바로 노화를 천천히 만드는 비결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집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당신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에 읽어볼 내용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4장, 노화의 첫 신호, 이 증상을 주의하라입니다. 혹시 요즘 몸이 자꾸 무겁거나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다고 생각되시나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은 이런 순간들을 노화의 초기 경고음이라고 부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해요. 노화는 단숨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무시하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책에 따르면 노화의 첫 신호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식욕이 줄어드는 것, 잠을 잘 못 자는 것, 체중이 갑자기 변하는 것, 그리고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이런 변화들이 자꾸 반복된다면 이제 내 생활을 돌아볼 때라는 신호예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대 한 분이 늘 피곤하고 입맛이 없다고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수면 시간을 늘리고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더니 몸이 다시 가벼워지기 시작했대요. 작은 점검과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책 속 또 다른 문장입니다. 몸의 신호는 우리가 귀 기울일 때만 들립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게 노화를 늦추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노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 몸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놓친 신호가 있나요? 그리고 내일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그게 당신을 더 건강한 내일로 이끌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마지막 장 읽어볼게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5장. 매일 한 가지 뇌를 살리는 습관. 우리의 몸이 소중하듯 그만큼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뇌입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은 이렇게 말해요. 뇌는 쓰면 쓸수록 건강해진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뇌는 가장 늦게 완성되고 가장 빨리 노화가 시작되는 기관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뇌는 우리가 자극을 줄 때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며 젊음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책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매일 한 가지 뇌를 깨우는 일을 해보자고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퍼즐을 맞춰보거나, 악기를 연주해보거나, 낯선 길을 걸어보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자극들이 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죠. 책에는 한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는 습관을 들인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기록하려고 시작했지만 점점 기억력이 선명해지고 마음도 더 정리된다고 느꼈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주말마다 새로운 요리를 도전했어요. 레시피를 읽고 따라하다 보니 집중력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재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책 속 또 다른 문장입니다. 뇌는 새로운 도전을 사랑합니다. 매일 한 가지 선물을 주세요. 오늘 뇌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그게 당신의 내일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뇌는 우리의 가장 특별한 보물입니다. 매일 한 가지 새로운 자극을 주며 그 보물을 빛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짧은 일기를 써보거나 낯선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지금까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